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업 나눔 수업 원추입니다. 추쌤, 혹시 이 드라마 보셨어요? 이거 최근에 인기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우리 동네예요. 진짜? 응, 여기 주인공이 있는 데가 나 출퇴근하는 곳이에요. 진짜요? 이거 가끔씩 좀 보는 드라마인데 이게 또 우리 원쌤 동네라니까 신기하네요. 우리 동네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저희 반 학생들이 먼저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막 갑자기 애양심이 막 타오르는 거 있죠. 네네. 우리 동네니까. 응. 네네네. 갑자기 막 우리 마을이 새롭게 보이고. 네. 이렇게 항상 투덜거리는 우리 반 아이들도 뭔가 교실에서의 수업으로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면 좋을 텐데 말이죠. 원쌤 그거 몰라요? 우리 애양심과 공동체성을 키우고 학생들에게 직역성을 담은 의미 있는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있잖아요. 뭐지 그게? 혹시 맞아요. 마을 연계 교육 있잖아요. 우리 마을 연계 교육은 학교에서 1년에 한두 번 학교 현장 체험 학습으로 실시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현장 체험 학습 한 번만 갔다 와도 정말 피곤하던데, 근데 그 교육적 효과는 또 제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연계 교육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이게 현장 체험 학습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교과 활동과 방법으로도 이렇게 마을 연계 교육 프로젝트를 실시할 수 있어요. 저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분야의 좀 전문가 선생님인 유호성 원추쌤을 함께 모셔놓고 이 마을 연계 교육 수업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호성 원추쌤을 만나볼까요? 선생님들 원추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부평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유호성입니다. 마을에서 자라고 꿈꾸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우선 오늘 주제가 마을 연계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마을 연계 교육이 왜 필요할까요? 일단 2022 개정교육과정은 불확실한 교육 환경의 변화 대응을 위해서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학생의 삶과 연계한 수업이에요. 학생들은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마을을 통해 배운다면 수업에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살아있는 학습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마을 연계 교육은 학생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이런 맞닿아 있는 교육에서 어떤 강점을 갖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게다가 마을 연계 교육은 배움에서 조금 더 나아가 마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마을을 되살리는 미래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게 돼요. 저는 마을 속 교실 안과 밖을 넘나들며 학생들과 함께 의미 있는 교육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을 연계 교육을 통해서 학생 중심 성장 수업에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마을 연계 교육 어떤 식으로 실현해야 좋을까요? 막상 제가 구성해서 막 준비하다 보면 조금 막막한 것 같아서 실제 사례들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선생님들도 좀 그렇게 느끼실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소소하면서도 의미 있는 마을 연계 교육 사실 얼마든지 많거든요. 사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모두 다 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천했던 프로젝트 2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마을 연계 교육을 좀 말씀드릴까 해요. 첫 번째로 부평 일동 주민자치회와 북부교육지원청, 부평서초 민관학이 함께한 시장에 가면인 부평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마을 시장을 활용하여 장보기 전 물품을 계획하고 직접 가서 물품을 구매한 다음에 그 물품으로 음식을 만들어보고 소감을 나눠보는 활동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서 물건을 직접 계획하고 구매해보면서 경제관념을 기르고 또 직접 마을을 탐방해보는 경험을 가질 수 있겠네요. 거기다가 이 마을 자원을 이제 활용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마을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되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가서 하다못해 떡볶이라도 하나 먹으면 도움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하면은 이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부모님들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게 차시별로 어떻게 진행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먼저 1차 시는 시장에 가기 전에 먼저 사전 활동을 좀 진행을 했어요. 학생들이 시장 관련 게임 활동과 경험을 나누고 그 다음에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제작한 부평 전통시장 관련 영상을 좀 시청하면서 그 부평의 시장에 대한 사전 지식을 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장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진행 전에 장보기 계획서를 좀 미리 작성을 했어요. 학생들이 좀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웠었는데 되게 진지하게 또 재미있게 다음 활동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열심히 좀 참여해 주더라고요.
이런 사전 학습을 진행하면 학생들의 체험 학습에 대한 기대감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덩달아서 뒤에 나올 체험 학습 내용들이 궁금해집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다음은 실제로 근처 부평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아이들이 체험 활동을 실시를 했어요. 시장에서 이제 마을 교육 활동가 분께서 부평의 시장의 역사, 그다음에 경제 교육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학생 4~5명당 1명의 활동가들이 붙어가지고 직접 시장을 다니면서 본인들이 계획한 물건들을 다 사고 그다음에 장바구니에 담고 돌아오게 된 다음에 다시 원래 장소로 돌아와서 탐방 소감을 간단하게 좀 나누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 교육도 하고 나서 아이들이 직접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생한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 학생이 3학년 학생이어서 짐을 들고 다니는 걸 조금 힘들어하긴 했었어요. 마지막 돌아올 때는 저희가 걸어서 갔다 걸어서 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돌아오는 그 과정도 배움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돌아와서 6차 시에 이제 체험 후에 소감문을 좀 작성을 하게 했어요. 소감문 작성을 통해서 그걸 읽어보고 나누어 보면서 아이들이 그 당시에 짧게 얘기했고 다 나누지 못했던 얘기들을 좀 다 같이 떠올려 보면서 체험 활동을 좀 마무리했었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아이들의 소감문 내용만 봐도 학생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즐거운 체험이자 큰 배움인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아까 계획서 보니까 또 이 뒤에 다른 활동이 있던데 맞나요? 네, 맞아요. 거기로만 끝나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좀 추후 활동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술교과와 연계해서 시장에 다녀온 경험을 이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만들어준 시장 컬러링이 좀 있었어요. 그거를 함께 미술 시간에 아이들이랑 좀 색칠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색칠을 하면서 그때 당시 경험을 좀 떠올려보고 시장을 다시 가보고 싶다면서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좀 참여를 했었어요. 이런 컬러링 활동 같은 걸 하면 아이들에게 이런 내면화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색칠해 보면서 내년에도 또 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재미있게 좀 마무리를 했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실 아이들이 장을 보고 왔잖아요. 네네네. 장을 본 걸로 좀 끝나기 좀 아쉬워가지고 저희가 학급 온라인 알림장에다가 시장에서 산 재료로 만든 음식을 직접 자랑하고 좀 소감을 적어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은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사진도 올리면서 내가 만든 음식들, 그 다음에 내가 참여하는 수업 이거 너무 즐겁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추후 활동을 조금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가정으로 연결되는 교육이라니 정말 교실 안과 밖을 넘나드는 마을 연계 교육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네요. 네, 이걸 보시는 선생님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게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선생님 사례만 듣는 것만으로도 같이 이렇게 체험을 갔다 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 다른 프로젝트는 어떻게 풀어가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프로젝트 사례 두 번째는 사실 직접 체험 활동에 나가기 어려우신 선생님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한 방법을 담은 우리는 서로의 운명이란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는 생태환경 프로젝트면서 동시에 동아시아 마을 연계를 통합한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네,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익숙한 플라스틱과 동물이라는 주제를 하나의 흐름으로 좀 엮어봤는데요. 네, 온책읽기로 시작하여 실천으로 이어지는 프로젝트 속에서 학생들은 좀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고 실천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이게 프로젝트 표를 보니까 마지막에 있는 이 챌린지 활동은 직접 교사가 만약에 인솔하지 못하는 경우는 뭐 가정이나 친구들끼리 같이 챌린지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정말 예리하게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네, 챌린지 활동은 교실 안과 밖을 넘나드는 마을 연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정말 유용한 팁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잘 보고 계시죠? 마을 연계 교육을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마무리하셨는지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구와 물총새라는 간단한 동화책을 좀 읽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과 생태환경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좀 인식을 시켰고요. 학생들은 물총새를 지키기 위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주인공이 직접 되어봐서 이야기에 공감하고 물총새를 지키는 다짐 활동으로 이제 이번 차시를 좀 마무리했었습니다. 동화책에서 등장하는 물총새를 지키기 위해 프로젝트가 시작되네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책으로 수업을 진행하신 만큼 학생들이 프로젝트 학습을 흥미롭게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3, 4차시는 플라스틱과 멸종위기 동물과의 관계를 알기 위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플라스틱과 동물의 멸종위기와의 관련된 내용을 좀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여러 방향으로 동물의 멸종위기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되면서 학생들은 환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야겠다고 소감문에 좀 잘 남겨줬었어요. 네.
그리고 플라스틱과 동물 멸종과의 관계를 통해 환경 위기감을 삶 가까이 좀 끌어오고자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동아시아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살고 있는 부평구를 플라스틱 문제로 좀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동아시아에 얽혀있는 플라스틱 문제를 좀 같이 살펴보고 부평구 내에서는 플라스틱 제로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소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플라스틱 제로 활동의 일환으로 플레이콘으로 좀 체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시작해서 마을 부평구로 다가올수록 아이들이 더 깊이 이해하고 빠져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플레이콘이 무엇인가요? 왜 플라스틱 제로 활동으로 플레이콘을 선택하셨나요? 플레이콘은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라이폼 대신 옥수수 전분을 활용하여 스타라이폼 형태로 만든 대체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학생들의 건강에도 좀 무해하고 실제 전분으로 제작되어서 버려져도 썩기 때문에 환경보호에도 좋은 제품입니다. 플레이콘 미술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플라스틱 제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면서 미술과 환경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노력을 좀 해봤습니다. 연계 활동의 결과물까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구성하신 거네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 차시는 또 어떻게 진행하셨을까요? 7차시는 플라스틱 줄이기를 실생활에서 실천해 보고자 학생들과 함께 4주 동안 생분해성 플라스틱 물통 활용 챌린지를 좀 진행을 했어요. 네, 챌린지요. 네, 챌린지죠. 네. 그래서 기부까지 이루어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물병을 좀 구매해서 4주 동안 운동하면서 물병을 함께 사용하는 그 사진을 학급 온라인 알림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4주 동안 올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4주가 끝나는 날에 이제 아이들에게 그냥 그렇게 끝나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기념 물품을 하나씩 나누어 줬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플라스틱 줄이기에 좀 동참하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노력을 좀 했죠.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까 프로젝트도 그렇고 이것도 이 마을 학교 가정이 연계되는 프로젝트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교육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이 삶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사가 일일이 지도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면에서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사실 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저 챌린지 활동에 참여하면서 특별하고 즐거운 활동으로 생각하고 좀 열심히 참여해줬고요. 그 다음으로 다른 꼭지 중 하나였던 동아시아 내 멸종위기 동물을 조사하여 저희가 패들렛에 좀 공유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조사 후에는 멸종위기 동물이 실제로 어디에서 서식하는지 위치를 좀 배워보고 그 동물들 이제 이모티콘을 잘라서 해당 나라에 붙여주는 이제 동물 돌려보내기 활동으로 수업을 마무리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동아시아의 지리적인 감각을 좀 느끼게 하고 그 동물이 그 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좀 갖게 했습니다. 근데 원쌤 이거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보면 범위가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플라스틱 아일랜드 동아시아에 갔다가 부평으로 왔다가 우리 삶 속에 왔다가 지금 다시 또 이제 세계화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구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연계 교육 프로젝트지만 이 지구촌 범위까지 좀 확장해서 세계 속에서 우리 마을을 좀 바라보고 주제를 심화 강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딱 잘라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10차시는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저희 삶으로 좀 끌어오려고 해가지고 우리 마을인 부평구 내 멸종위기 동물 맹꽁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서식지를 살펴보면서 행복하게 사는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동물의 멸종위기가 사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일어남을 좀 인식하게 했었죠. 네, 그리고 마지막 11차시 실천활동으로 부평구의 맹꽁이 서식지를 살리고 플라스틱 재활용 및 환경 정화를 할 수 있는 플로깅 챌린지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수업 태도가 굉장히 좋으신데 플로깅 들어보셨어요? 플로깅. 요즘 굉장히 핫한 건데 이제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는 활동 맞죠? 네, 맞습니다. 네, 학생들은 이제 그 플로깅이 무엇인지 처음 들어봤었거든요. 작년부터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실제로 플로깅이 무엇인지 저와 함께 수업을 통해서 좀 배우고 우리 마을을 위해 플로깅을 실시하고 사진을 올리는 챌린지를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을을 위해 실천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 환경 정화까지 하게 되는 일석이조의 이제 챌린지였었죠.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하면서 환경 보호에 대해서 좀 마음을 다지게 되었다고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줬었어요. 그럼 특별히 마지막 활동으로 플로깅 챌린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마을 연계 프로젝트는 실천으로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가 함께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챌린지 활동으로 교실 안팎을 넘나드는 마을 연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학생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마무리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좋은 경험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런 마을 연계 프로젝트 학습을 한번 진행해 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실 텐데요. 선생님, 학생 성장 수업 주제 관련해서 수업 운영 팁이 있다면 좀 선생님들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 마을 연계 교육과정 관련해서 제가 드릴 팁은 사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청에서 제공된 마을 연계 교육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좀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교육청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굉장히 질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교육과정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 수준에 맞는 실천 가능한 프로젝트를 구성하신다면 누구나 쉽게 마을 연계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프로젝트 사례들에 잘 녹아들어 있는 정말 중요한 핵심 내용이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학생 성장 수업 주제 관련해서 수업을 통한 기대 효과는 무엇일까요? 마을 연계 교육은 교실 안과 밖을 넘나드는 수업으로 삶에 녹아드는 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마을 연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삶에서 시작하는 배움을 느끼고 실천하는 적극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을 연계 교육 속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배움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유호성 원추쌤과 함께한 수업 원추 어떠셨나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원쌤, 오늘 어떠셨나요?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졌던 마을 연계 수업이 정말 쉽고 재미있게 들렸어요, 오늘. 저도 다음 학기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마을 연계 프로젝트 수업을 좀 구성해보고 이렇게 즐겁게 통합적 배움이 일어나게 하고 싶네요. 우리 마지막으로 수업 원추의 공식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추쌤께서 생각하시는 마을 연계 교육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무엇일까요? 마을 연계 교육이란 따뜻한 배움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모든 교육이 다 배움이지만 이 마을 속에 자라는 우리 학생들의 배움은 그거보다 더 따뜻하고 감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오늘 알찬 시간을 만들어주신 유호성 원추쌤께 큰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업 원추와 함께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선생님들, 풍성한 수업, 좋은 수업, 학생 중심 수업 원하시죠? 선생님들, 따뜻한 배움이 일어나는 마을 연계 교육 수업 원추! Yes, I want you.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것과 연계한 수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